자, 그럼 이번 시간은 제9과 교재 224페이지의 대명사편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보자. 자, 대명사는 명사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즉 많은 양이 되는데, 그러나 실제 문법 문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만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명사는 영어에 약 50여 단어가 된다. 근데 이 몇 가지 단어가 되지 않은데 실제 쓰임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따라서 영어의 대명사는 국어보다 철저히 학습해 둬야 된다는 것이 특색이 되겠어요. 철저히 학습을 요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대명사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대명사의 종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대명사의 종류는 약 9가지가 넘어요. 인칭대명사, 부정대명사, 소유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부해서 그래서 또 각각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대명사가 무척 공부하다, 지루하다 하는 생각만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복잡하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대명사에 관해서 정리할 것은 대명사의 정확한 분류 방법을 정리해 두는 거죠. 대명사 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첫째, 인칭 대명사와 비인칭 대명사. 그 다음 두 번째, 지정 대명사와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지정 대명사. 기타 의문 대명사. 그리고 관계 대명사. 그런데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편에서 공부할 것이니까 여기서는 정리를 안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대명사 편에서 공부할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 비인칭 대명사, 지정 대명사, 부정 대명사,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용어들이 비교적 생소하게 들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비인칭 대명사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지시 대명사라고 배우는데 왜 지정 대명사라고 썼을까? 또 부정 대명사라고 배우는데 부정 대명사라고 썼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대명사를 살피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는 또 하나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은 뭘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대명사는 어느 걸 지칭할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대명사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 너무 길어서 그걸 다시 쓸 때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자, 명사가 이렇게 나왔다. 이걸 다시 쓸 때 대명사를 쓰는 거 아니에요. 대명사를 사용해서 바뀐다. 따라서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했으니까 대명사는 위치가 뭐예요? 후치다. 즉 후치 대명사가, 따라서 이 후치 대명사가 기본이에요. 대명사들은 후치 대명사가 기본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대명사를 먼저 쓰고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쪽에 있는 명사어가 존재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이 오히려 뒤쪽에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것은 또 영어가 갖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이 오히려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대명사 이름이 흔히 말해서 먼저 대명사 왔으니까 전치 대명사다 이렇게 불러요. 전치 대명사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의 특징인데 가주어, 가목적을 쓸 때, 목적어 때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 부사어가 주절 앞으로 도치될 때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럼 부사어가 주절 앞으로 도치될 때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영어 실력이 진짜 있냐 없냐 이걸 측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뭐냐 하면
이런 영작을 주는 거예요. 탐이 거기에 갔을 때 그는 묘를 만났다. 영작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은 물론 이 문장은 별로 어려운 문장이 아니니까 탐이 거기에 갔을 때 when이란 접속사를 써서 when Tom went there, 탐이 거기에 갔을 때 그는 묘를 만났다. 묘리.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영어 실력이 썩 좋지 않구나, 영어의 특징을 다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탐이 거기에 갔을 때 그는 묘를 만났다 해서 탐이 거기에 갔을 때가 주절일까요? 아니면 종속절일까요?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은 종속절이죠. 종속절이고 그 다음 he met Mary가 주절이에요. 그러면 주절이 종속절에 속해요? 종속절이 주절에 속해요? 당연히 종속절이 주절에 속하는 건 종속되는 거니까 이렇게 속해야죠. 그러면 결국은 he가 탐에게 속해야 돼요? 탐이 he에게 속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탐이 he 이렇게 써놓고 he가 탐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종속절에 있는 대명사가 주절에 있는 이 명사를 대신해서 쓴 것이다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전치 대명사를 사용하는 중요한 일이다. 자, 우리나라의 시험 문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대명사는 원래 뒤에 나온다. 후지 대명사다. 근데 대명사를 먼저 쓰고 대명사 가리키는 말이 뒤에 올 때가 있다.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게 뭐 있을까? 첫째, 가조, 가목적으로 쓸 때다. 이건 이제 뒤에서 배울 거니까. 두 번째, 부사어가 주절 앞으로 도치가 되면 반드시 대명사가 먼저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대명사의 지시 개념은 됐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와서 이제 대명사의 종류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 되죠. 자, 대명사의 종류는 이미 우리가 정리했듯이 인칭 대명사냐 비인칭 대명사냐 이걸 먼저 정리하는 거죠. 그럼 먼저 인칭 대명사부터 살펴보세요. 자,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사람만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인칭 대명사는 기본적 개념을 기억하고 그럼 먼저 일반 인칭 대명사에 관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일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여러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의 영어를 다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영어 회화 배우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면서 인칭 대명사의 도표를 남겨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결과 지금은 다 한다. 쉽게 말하면 여기 아이를 딱 써주고 변화꼴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줄줄이 암기하는 거예요. I, my, me, my. 왜, 무엇 때문에 이걸 암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we, our, us, ours 하는 것은 다 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격에 관한 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고 또 격에는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이 있고 또는 소유 대명사 형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224페이지에 나오는 일반 인칭 대명사 형태 이거는 여기서 지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게 되겠죠.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럼 인칭 대명사의 이 일반적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할 게 뭘까? 첫 번째, 보호격의 문제다. 우리가 격을 언급할 때 주격, 소유격,
목적격 또는 소유 대명사는 언급이 됐지만 보호격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보호격을 짚고 넘어야 돼요. 근데 이 보호격은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무슨 경우냐면 주격 보호의 경우와 목적격 보호의 경우가 있겠다. 그러면 인칭 대명사를 주격 보호로 쓰면 당연히 주격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주격 보호는 주격을 그냥 쓰더라.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면서 둘이 사진을 보면서 Who's this?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렇게 쓸 때 그게 그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크다. 이게 주격 보호죠? 그럼 여기다 주격 보호를 써야 되는데 크다 하는 3인칭 단수의 주격 보호 당연히 주격으로 써라 이 말이죠. It's he. 그게 그녀야 하면 It's she 라고 쓰겠죠. 이렇게 해서 즉 주격 보호는 주격을 그대로 쓴다. 그런데 단 항상 이 단이 문제가 되죠. 단 뭐예요? 1인칭 단수. 그러니까 1인칭 단수 하면 I를 말하죠. 이 I 때는 절대로 I를 안 쓴다는 사실이죠. It's I 이렇게 쓰는 것은 틀린다. 그럼 뭐라고 쓰냐면 It's me 라고 쓰게 되는데 자, 미국인들은 대부분 영어를 말할 때 우리가 나 하면 영어에 I라고 돼 있잖아요. 주격이 I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말할 때는 I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Tom, John, Mary, and me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I라고 안 하고 me 이렇게 쓰는데 왜냐면 그 I라는 단어가 모음만 있기 때문에 발음상 가장 약하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즉 자기를 너무 높이지 말고 왜냐면 사람은 자기 과시 본능이 늘 있으니까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표현을 해서 I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과시 시대니까 그리고 자기 PR 시대니까 It's I 이러면 I가 없어져요. 탐과 내가 하면 탐 and I 하면 탐만 들리지 I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e라는 말 즉 목적격을 그냥 주격보에도 쓰고 있더라. 이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주격보는 주격으로 쓸 때 1인칭 단수는 미다. 그래서 그게 나다 하면 is I가 아니라 is me 라고 쓴다. 그 다음 목적격 보호는 당연히 뭐로 써야 돼요? 이건 목적격으로 쓰니까 사용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죠? I think the girl 나는 그 소녀가 그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고 싶을 때 나는 그 소녀가 그녀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목적격 보호겠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to be 목적격 보호는 목적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호격에 관한 문제에서 특히 주격 보호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이 전사 뒤에 인칭 대명사를 뭘 쓸까 하는 문제도 주의가 되죠. 두 번째 뒤 인칭 대명사는 전사 뒤에 오는 인칭 대명사는 뭘 쓸까? 항상 전사는 뒤에 뭘 동반할 수 있어요? 전사가 나왔다. 그럼 그 뒤에 흔히 말하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동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사 뒤에 오는 명사는 물론 명사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지만 전사 뒤에 오는 인칭 대명사는 당연히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전사의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목적격이다. 이걸 연습하는 거죠. 전사 뒤에는 인칭 대명사를 쓸 때 반드시 목적격을 쓰게 된다. 그런데 이게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면 known but went there 만약 이렇게 간단히 써서 자 여기다 나를 제외하고 모두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 나를 제외하고 누구도 거기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이 버트가 여기선 전사예요. 전사다. 그러면 나를 제외하고 또 그녀를 제외하고 할 때 이 전사 뒤에 나, 그녀 하는 것은 목적격을 쓰라 이 말이죠. 그래서 known but me 아니면 known but her, known but him 이렇게 해서
전사 뒤에 인칭 대명사는 목적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거기에 내용들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참고사항을 보세요. 소유격으로 소유 대명사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가 흔히 명사편에서 이 책은 나의 것이다 할 때 this book 다음에 나의 것은 뭐라고 씁니다. mine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소유 대명사다. 소유 대명사인데 이 소유 대명사를 소유격으로 만일 표현하고 싶다. This book is my 다음에 뭘 쓸까? 물론 my라는 말을 혼자 쓰는 것은 안 되죠. 이중소유격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따라서 this book is my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나의 것 하면 mine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유격을 가지고 소유 대명사처럼 표현할까? 그럴 때 뒤에다 뭐를 붙여야 돼요? own을 붙이면 같은 뜻이 돼요. This book is my own 하는 것은 This book is mine과 같은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참고사항에 인칭 대명사의 이중소유격.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소유 대명사로 쓰인다 그랬죠. 자, 인칭 대명사의 이중소유격은 왜 쓰인다 그랬어요? 소유격에서 매우 중요했잖아요. 명사편. 하나의 명사 앞에 동일 한정사가 두 개 올 수 없기 때문에 이중소유격을 쓴다. 쉽게 말하면 탐의 그 책을 영어로 쓰면 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탐의 그 책이다. 탐스 북 이렇게 쓰면 틀리는 이유는 뭐죠? 하나의 명사 앞에 두 개의 한정사, 그러니까 중간 한정사가 두 개 붙었으니까 이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걸 맞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The book을 쓰고 of 탐즈라고 써야만 탐의 그 책이 된다. 그래서 소유격을 두 번이나 썼으니까 이름하여 이중소유격이다 라고 했죠. 그럼 만일 이걸 나의 그 책이라고 쓰려면 어떻게 쓸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인칭 대명사를 써서 my the book 이라고 쓰면 당연히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소유격과 역시 지사, 관사 이런 것들은 함께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럼 이걸 맞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당연히 the book을 쓰는데 그리고 of 다음에 뭘 쓸까? 그럴 때 the book of my 라고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소유격은 혼자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The book of mine 반드시 소유 대명사를 써야 맞다. 이것도 생각을 꼭 해두실 내용이죠. 그래서 소유격은 인칭 대명사에 이중소유격을 쓸 때는 반드시 소유 대명사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인칭 대명사 중에서 우리가 흔히 one, you, we, they 이런 것들은 일반인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뭐 문맥을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죠. One should do one's best. 이때 one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we have much rain in July. 우리는 7월에 많은 비를 가졌다. 그러니까 7월에 많은 비가 온다. 할 때 we는 일반인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인칭 대명사 중에서 일반 인칭 대명사의 기본 형태와 또 주의할 보호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정리했어요. 자, 인칭 대명사의 가장 특이한 꼴은 뭘까요? 역시 제기대명사다. 자,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인칭 대명사의 두 번째 경우는 제기대명사. 자, 스스로 귀찮게 된 데는 한자말을 쓴 거야. 제기대명사다. 그런데 그럼 이 제기대명사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제기대명사가 뭐냐? 제기대명사가 뭐냐? 국어에서 나, 너, 그 이렇게 쓰면 나는, 너는, 그는, 그 여자는 이런 식으로 쓸 때 당연히 이것은 일반 인칭 대명사가 되겠죠. 그럼 만일 국어로 이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 과시욕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시욕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자기 존재의 확인이야말로 인간 존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만일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맨 얼굴에다 침을 탁 뱉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침 뱉었다고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무시감,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자기 존재를 늘 확인시켜주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버릇 중에 나쁜 버릇이 일부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꼭 자기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그 바위에다 이름을 새기는 거잖아요. 막 누구누구 다녀갔다 뭐 이렇게 새긴다든지,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자기 이름을 새기는 그런 존재감 확인을 꼭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 건 우리가 즉 스스로 자제해야 될 그런 일들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자기 존재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그럼 언어로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는 어떻게 하면 자기 존재의 확인을 할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이건 누가 했냐? 아, 내가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하는데 잘 만일 안 들려요? 그러면 아, 내가 했다니까요. 아니면 제가 했다니까요. 또는 심지어는 좀 이렇게 폼 쓰면서 본관이 했다 왜? 뭐 짐이 했다 이러고 이제 자기를 막 과시하는 사람들 많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항상 자기를 좀 과시하고자 한다. 근데 이거는 문법적 체계는 아니니까 문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나는보다는 나 자신이, 너 자신이 이렇게 자신자만 하나 붙여주면 그 자신이 이렇게 붙여주면 훨씬 더 강하게 들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기대명사는 인칭대명사 플러스 인칭대명사에 뭐를 붙인 거야? 자신을 붙인 거다. 자신을 붙인 게 제기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제기대명사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이런 약속을 한다. 즉 원 셀프, 복수구는 원 셀프죠. 자, 지금부터 시계를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여러분들의 공무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my self라는 단어를 써놓고 다음 강세가 이제 강세 중에 뭐 틀린 것을 가려라 맞는 것을 가려라 할 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my self가 맞을까? myself 맞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비웃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원이 중요할까? 셀프가 중요할까?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였으니까 셀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뒤에 강세를 뒤쪽에 두셔야 돼요. oneself, oneself 이렇게 발음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약속은 oneself, oneself를 하는데 이것을 인칭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1, 2인칭은 소유격에 셀프나 셀브즈를 붙이는 것이고, 그죠? 셀프, 셀브즈. 또 3인칭의 경우는 목적격에다 셀프나 셀브즈를 붙이게 되더라.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럼 1, 2인칭이니까 I 같은 경우는 myself, 또 ourselves 이렇게 되겠죠? yourself, yourselves. 또 당연히 3인칭은 목적격이니까 himself, themselves. she, 즉 she는 her가 되겠죠? herself 또는 itself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제기대명사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생각해 보세요. 페이지를 넘겨서 226페이지로 건너가면, 자, 거기 226페이지 맨 위에 곧 한 번 읽고 가죠. 주어가 혼합적인 인칭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1인칭, 2인칭 딱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혼합으로 나왔을 때 이때 제기대명사는 1인칭을 쓰는 거예요. 자, 곧 기억을 해두죠. ourselves. 근데 1인칭이 없으면 2인칭을 써라. 예를 들어서 Mary, you and I. 그러면 메어리와 너와 나는 모임에 결석했다, 빠졌다, 빠져야 한다. 이럴 때 그러면 Mary, you and I should absent. 그리고 제기대명사를 붙일 때 여기다 herself라고 써야 되느냐, yourself라고 써야 되느냐, ourselves라고 쓰느냐 할 때 반드시 ourselves라고 쓴다 이 말이죠. 근데 Mary and you 이렇게 2인칭만 나오면 yourselves를 쓰게 된다. 그러니까 혼합인칭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시험 문제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주의가 되겠다 이 말이죠. 자, 다음은 제기대명사의 용법에 관한 문제. 그러면 이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일까요? 자, 용법. 그러면 제기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용법은 이미 했듯이 뭐야? 역시 강조적 용법이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기대명사를 쓴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이미 봤죠. 강조하는 거다. 그런데 국어하고 영어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갔다. 뭐 혼자 거기에 갔다. 내가 혼자 거기에 갔다. 자, 이것을 내가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기대명사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몸소 거기에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안 하고 나 자신이 이렇게 해서 국어에서는 인칭 대명사 대신해서 제기대명사를 써요. 근데 영어는 내가 혼자 거기에 갔다. I went there alone. 자, 이렇게 보자 이 말이죠. 내가 혼자 거기에 갔다. 이거를 나 자신이 혼자 거기에 갔다 이렇게 쓸 때 여기다가 myself went there alone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아, 인칭 대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기대명사를 쓴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어는 제기대명사 자체를 주어로 쓰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강조할 때는 그 인칭을 그대로 써놓고 뒤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I myself went there alone 이렇게 써도 되고, 물론 myself는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I went there alone myself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면 아, 이 myself는 자기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기 대명사가 강조적으로 쓰일 때는 인칭 대명사 뒤에 뭐 하는 거예요? 덧붙여 쓴다. 덧붙인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 뒤에 덧붙여 쓴다. 그럼 이 문법적 값어치는 뭐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거기에 보세요. 이 문을 보면 탐과 내가 몸소 그 일을 했다. 그러면 탐 and I, 근데 I가 잘 안 들리니까 탐 and I myself 하면은 I를 강조해서 myself를 더 붙인 거죠. did work 그 일을 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the dormitory should be arranged. 즉 기숙사는 준비되어야 한다. for students themselves. 학생들 자신을 위해서. 이때 students의 강조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themselves를 덧붙인 거야. 또는 it was Mary herself 하면 바로 Mary 그녀 자신이었다. Then notified parting. 그래서 거기서 이별을, parting이 이별이죠. 이별을 notify, 알린 것은, 통보한 것은 바로 Mary였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제기 대명사는 강조적으로 쓰이는데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강조적으로 쓰일 때는 인칭 대명사 대신해서 쓰는 게 아니라 덧붙여 쓰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주의할 꼴이 있어요. 자, 만일 이런 꼴이 나왔어요. She cried herself blind. 자, 만일 이런 구문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She cried herself blind.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는 자, 이걸 빼고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여자는 눈이 멀도록 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herself가 앞에 나왔을 때는 그 여자는 울어서 그 결과 눈이 안 보였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치 she가 주어고 cried가 동사고 herself가 목적어처럼 보이고 이게 목적격 보호로 보이죠. 근데 cry라는 동사, 울다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건 자동사다. 따라서 자동사 뒤에 쓰인 herself는 목적어 아닌 거예요. 그죠? 자동사 뒤에 쓰인 herself는 목적어 아니다. 이건 강조적으로 덧붙은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는 울어서 그 결과 자신의 눈이 안 보였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절대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의 구조가 아님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강조적 용법 중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가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영어에서는 자, 국어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쨌든 제기대명사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근데 영어는 제기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문법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일한 대명사가 같은 선행사를 지표를 갖고 있는 공지표의 대명사가 그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흔히 지배범주를 하는데 지배범주 안에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전치사구의 목조가 되든지 동일 대명사가 오게 되면 그 문장 속에는 전사구의 동일 대명사가 오게 되면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 제기 대명사 꼴로 써야 한다. 이것도 반드시 제기 대명사 꼴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일한 대명사가 그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그 문장 속에는 전사구의 결합이 될 때는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쓴다. 이 말은 안 쓰면 틀린다는 사실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He exercised hard for him 이라고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렸다 이 말이죠. 즉 왜냐하면 영어에는 주와 동일한 대명사가 거기 나오는 전사구에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써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동일 지표의 목조가 된다, 내용이 된다 이 말이죠. 즉 He exercised hard, 그는 열심히 운동했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for him이 아니라 for himself 이렇게 써야만 맞다는 사실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또한 만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어요. He believed. 자, 그는 믿었다. 자기를 죄가 없다고 innocent. 자기는 죄가 없다고 믿었다. He believed him innocent.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그거 틀렸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일한 대명사가 그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목적으로 쓰면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쓴다. 즉 주어와 동일한 대명사가 그 주어의 지배범주 안에 있을 때는 제기대명사를 쓴다는 거죠. 지배범주라는 개념은 두 가지 경우로 되는 거죠. 첫째, 동사, 즉 같은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을 때, 그리고 또한 전치사구의 목적으로 쓰일 때 두 가지를 말한다. 이때 제기대명사를 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돼요. 안 쓰면 틀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예문을 같이 보실까요? 226페이지 맨 밑에 I cannot make, 나는 만들 수 없다, 할 수 없다, 나를 중국어로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I can't make me 라고 쓰면 틀리게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주어가 I고 따라서 목조가 me니까 틀리게 돼서 I can't make myself 라고 써야 되고, 또 그 밑에는 아까 했듯이 he believed, 그는 믿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할 때 him to be innocent이 아니라 himself to be innocent 이렇게 써야 되고요. John worked hard, 존은 열심히 일했다,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그럼 자기를 위해서 할 때 for him이 아니라 for himself,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해서니까 and his family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제기대명사의 용법에서 제기대명사 본래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기적 용법이라 해서 즉 주어와 동일한 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일 때, 그리고 역시 거기에서 전사구에 쓰일 때, 이 두 가지를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22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어와 동일한 대명사라도 그 동사에 걸리지 않음, 즉 주어의 지배범주에 있지 않으면 일반 목적격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 I asked him to help, 나는 그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I의 지배범주는 I asked him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는 to help me 할 때는 전혀 관계없는 이 help는 주어 I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myself라고 쓰면 틀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제기대명사의 용법과 형태에 관해서 정리했고, 제기대명사 하면 역시 또 뭐가 중요해요? 몇 가지의 수거 표현이 중요하다. 제기대명사의 세 번째 관용적 표현이 되겠죠.
자,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돼요. 첫째, 전사 플러스 제기대명사에서 중요한 꼴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다음 물론 동사 제기대명사 꼴의 수거 형태도 물론 있게 되는데, 자, 역시 전사 제기대명사 꼴, 또 뭐 오보동사 제기대명사 꼴의 수거 형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개 쭉 정리했으니까 연습을 해두시는데 같이 생각해보죠. 첫째, 전사 제기대명사 꼴에서 for oneself 이렇게 쓰면 이건 자신을 위해서 할 때도 있지만 혼자 힘으로라는 의미가 돼요. by oneself 혼자서, 언론의 뜻이죠. of oneself 저절로, spontaneously. 그 다음 unto oneself 이것은 독자적인 힘으로 독립하여 이런 말이죠. in itself, in themselves 본래나 원래. 다음 beside oneself 이거 자주 쓰이죠. beside oneself는 즉 자신이 나간 이런 말이죠. 정신 나간 이런 뜻이니까 매우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미친이라고 했는데 정신 나간 거하고 미친 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수업을 듣다가 칠판을 안 보고 갑자기 눈은 칠판에 있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정신이 출장을 갔다.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가면 죽으니까 바로 옆에 가서 beside oneself 이렇게 하면 정신 나갔다 그러지, 너 미쳤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in spite of oneself 이것도 자주 쓰여서 자신도 모르게, 또 between ourselves 비밀이지만 우리 사이 이야기이지만 이런 경우가 정리가 되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동사 플러스 제기대명사의 수고들을 생각해 보세요. behave oneself, 물론 behave는 행동하다니까 자신을 행동하다, 이것은 즉 알아서 행동하라, 처신을 잘하다. fret oneself, fret는 원래 아첨하다예요. 자신에게 아첨하는 건 우쭐거리는 거죠. 다음 help oneself, help oneself 이것 중요하죠. 보통 생활영어에서 많이 쓰이는데 help yourself to the food, 음식을 마음껏 드십시오 할 때 마음껏 드십시오를 help oneself라고 쓴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make oneself at home, make oneself at home 이건 편히 쉬어라는 생활영어 또 구문에서 자주 쓰이죠. make yourself at home 즉 편히 쉬십시오 라는 뜻이면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다음은 to oneself 등을 생각해 보세요. come to oneself는 자신에게 돌아오다 해서 정신이 들다, be oneself는 자신에게 있다 해서 이건 자제하다, 정상이다. 또는 have to oneself 이땐 to oneself가 혼자서가 돼요. 혼자서 갔다, 독점하다. keep to oneself도 혼자서 지키다 해서 독점하다. picture to oneself는 혼자서 그림을 그려서 상상하다. laugh to oneself는 혼자서 웃다. 이렇게 to oneself가 혼자서라는 개념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다음 over 동사 oneself 지나치기라는 개념이겠죠. overdrink oneself 과음하다, overeat oneself 과식하다, oversleep oneself는 늦잠 자다, 또 over oneself는 물론 거기에 과로하다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 제기대명사가 동반된 수고들 여러분들이 한번 쭉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가령 absent oneself from 무엇의 결석가들을 be absent from 이렇게 쓸 수 있고, present oneself at 무엇의 출석가들을 be present at 이런 것은 수험 준비에 필요하니까 한번 쭉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죠. accustomed oneself to 무엇에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 avail oneself of 이용하다, be avail, 또는 devote oneself to, be devoted to, dress oneself in 역시 be dressed in, occupy oneself with 종사하다, be occupied with 바쁘다, 종사하다 이 뜻이죠. 그런가 pride oneself on 자랑하다, be proud of, read oneself of 제거하다, can read of 이런 수고들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전치사 제기대명사꼴을 반드시 기억하고 동사 제기대명사는 몇 가지를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칭대명사에 관해서 전부 정리한 거예요. 그럼 간단하겠죠? 일반 인칭대명사의 형태와 또 몇 가지 중요사항, 또 제기대명사에 관한 형태, 용법, 그리고 관용적 구문이 정리가 됐어요.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비인칭 대명사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